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을 매일 밤 깨우고 있다. 월세를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고 청구서를 두려워하며 눈을 뜬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이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이 있다. 5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당신의 모습이다. 10년 후에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당신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저절로 흘러들어오는가? 왜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가? 답은 당신이 방출하고 있는 정신 주파수에 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라디오 방송국처럼 특정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다. 그 주파수가 결핍이면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당긴다. 그 주파수가 풍요면 부가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과학이다. 당신의 마음이 가난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는 한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다. 앞으로 20분 안에 당신의 정신 주파수를 부의 진동으로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겠다.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마라. 번호 1. 정신 주파수란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하고 있다. 매 초마다 쉼 없이. 마치 라디오 방송국처럼 당신은 특정한 주파수를 우주로 내보내고 있다. 그 주파수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 주파수가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방송국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들은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무해한 것이라고 믿는다.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인가? 당신의 생각은 에너지다. 진동이다. 파동이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들어보라. 모든 것은 진동한다. 나무도, 돌도, 당신의 몸도, 그리고 당신의 생각도 모든 것이 특정한 주파수로 떨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라. 이것은 물리학이다. 현실이다. 당신이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결핍의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 진동은 우주로 나아가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들을 끌어당긴다. 더 많은 결핍을, 더 많은 부족함을. 반대로 당신이 나는 풍요롭다고 진심으로 느낄 때 그 감정은 풍요의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리고 우주는 그에 응답한다. 기회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상황을 창조한다. 이것을 믿기 어려운가? 라디오를 생각해보라. 수많은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는 방송만 들을 수 있다. 왜?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이다. 98.1에 맞추면 특정 음악이 흘러나온다. 103.5에 맞추면 다른 프로그램이 들린다. 방송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당신이 주파수를 바꾼 것뿐이다. 인생도 똑같다. 부는 항상 존재한다. 기회는 항상 흘러다닌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져 있을 때만 그것들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의 현실을 보라. 당신의 통장, 당신의 집, 당신의 관계, 당신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방출해온 정신 주파수의 결과다. 좋은 소식이 있다. 라디오처럼 주파수는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방송국에 고정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평생 같은 주파수로 방송한다. 걱정의 주파수로, 두려움의 주파수로, 부족함의 주파수로. 그리고 놀란다. 왜 인생이 바뀌지 않는지. 정신 주파수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보다 훨씬 깊고 강력하다. 당신의 감정이 핵심이다.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주파수를 방출한다. 나는 부자다라고 100번 말해봐라.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입은 풍요를 말하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결핍을 방송하고 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당신의 진동을 느낀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채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부를 끌어당기는지 설명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올바른 주파수로 일해야 한다. 당신이 스트레스와 절망 속에서 일할 때 당신은 결핍의 주파수를 방출한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에너지는 더 많은 투쟁만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당신이 기쁨과 확신 속에서 일할 때 당신은 성공의 주파수를 방출한다. 같은 행동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증명하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내일 하루 종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보라.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라. 그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느껴보라. 미소는 단순한 얼굴 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기쁨과 친절의 주파수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자. 당신의 정신 주파수는 당신이 잠들 때도 계속 작동한다. 꿈에서도 무의식 상태에서도 24시간 내내 방송한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좋은 소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하는지 설명한다.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라.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것이 밤새 당신의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했다. 부자들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들은 잠들기 전에 감사하고 꿈에서도 성공을 시각화하고 깨어나자마자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걱정하며 잠들고 불안한 꿈을 꾸고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같은 24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주파수다. 정신 주파수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주파수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당신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의 낮은 주파수가 당신을 끌어내린다. 당신도 모르게 같은 진동을 시작한다. 반대로 성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의 높은 주파수가 당신을 끌어올린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리 법칙이다.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하나의 악기가 특정 음을 연주하면 다른 악기의 현도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공명이라고 부른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공명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당신은 누구와 공명하고 있는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돈에 대한 불평을 나누는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환경을 바꿔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내부 방송국이다. 외부 소음을 모두 차단하고 오직 당신만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매일 아침 조용한 곳에서 5분만 앉아보라.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보라. 어떤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는가? 어떤 감정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당신의 기본 주파수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방송하고 있는 주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본 주파수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받는다. 걱정, 불안, 분노, 좌절감, 이런 감정들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다. 왜 인생이 힘든지 이제 이해되는가?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듯이 당신도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방송국에 고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선택이다. 당신이 원하는 주파수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연습이다.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새로운 주파수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가능하다. 정신 주파수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 당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존재다. 우주는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올바른 주파수로 명령할 때까지. 번호 2. 결핍의 마음. 당신은 매일 자신을 가난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자각하지 못한 채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도 돈이 부족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 문장들이 단순한 생각이라고 믿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에 새겨지는 명령문이다. 프로그래밍 코드다. 당신의 마음은 컴퓨터보다 100만 배 더 정교한 기계다. 그리고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이 그 기계에 입력되는 명령어가 된다. 돈이 없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게 부족함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뇌는 충실히 따른다. 돈이 부족한 증거들을 찾아낸다. 더 많은 빌어먹을 청구서들을, 더 많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을. 이것이 확증 편향이다. 당신이 믿는 것을 현실에서 찾아내는 무의식의 메커니즘.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아는가? 없어, 안 돼, 비싸, 감당할 수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매일 수십 번씩 이런 단어들을 반복한다. 그리고 놀란다.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지. 언어는 생각의 칩이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 부자들의 언어를 들어보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기회가 있을 거야.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투자할 가치가 있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언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더 깊은 곳에 진짜 문제가 있다. 두려움이다. 결핍의 마음의 뿌리는 생존에 대한 원시적 공포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리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당신의 모든 결정을 지배한다. 새로운 기회를 보았을 때 두려움이 먼저 말한다. 위험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가진 것이라도 잃으면 안 돼. 그래서 안전한 선택만 한다. 확실한 길만 걷는다. 그리고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다. 생존을 보장한다고 속삭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막는다. 진화를 차단한다. 당신을 잡고 안전한 감옥에 가둔다. 더욱 교묘한 것은 두려움이 합리적인 논리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야.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내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경험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논리적으로 들리는가?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두려움이 만들어낸 변명이다. 역사를 보라. 모든 위대한 분은 경제가 어려울 때, 상황이 불확실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만들어졌다. 1929년 대공황 때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탄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왜?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진짜 기회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핍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보지 못한다. 두려움이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뉴스만 본다. 경제가 나쁘다는, 취업이 어렵다는,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소식들만, 그리고 그것을 현실의 전부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자들은 같은 뉴스를 보면서 기회를 본다. 모든 사람이 팔고 있으니 사야 할 때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니 앞으로 나서야 할 때군. 같은 정보, 완전히 다른 해석. 이것이 결핍 마음과 풍요 마음의 차이다. 결핍의 마음은 또 다른 함정이 있다. 제로섬 게임의 착각이다. 누군가 부자가 되면 다른 누군가는 가난해진다.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성공을 죄악시한다. 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다. 부는 창조되는 것이다. 파이가 커지는 것이다. 당신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어서 누가 가난해졌는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수백만 명이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 부는 무한하다. 하지만 결핍의 마음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핍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독은 비교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기쁨 대신 질투를 느낀다. 영감 대신 열등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더 강한 결핍의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만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이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자신만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있다. 비교는 절망의 시작이다. 그리고 절망은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 결핍의 마음에 걸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 준비만 하고 시작하지 않는다. 공부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왜?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가진 것마저 잃을까봐, 창피를 당할까봐,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영원히 준비 단계에 머문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시작할게. 돈을 좀 더 모으고 투자할게. 기회를 좀 더 찾아보고 결정할게. 하지만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완벽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핍의 마음은 실패를 재앙으로 본다.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아예 시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변명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행동을 미루고 있는가? 나이? 빌 게이츠는 20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했다. 컬럴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다.
나이는 변명일 뿐이다. 교육? 리처드 브랜슨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를 중퇴했다. 학벌은 변명일 뿐이다. 돈?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가들은 빈손으로 시작했다. 돈이 없어서 더 창의적이 되었다. 더 절박해졌다. 더 혁신적이 되었다. 모든 변명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을 가난하게 유지한다. 결핍의 마음을 깨뜨리려면 먼저 이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봐야 한다.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깨달을 것이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 거절당해도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그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결핍의 마음을 버릴 때다. 두려움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때다. 번호 3. 풍요를 끌어당기는 상태.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감정을 배워야 한다. 부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니다. 부는 상태다. 존재 방식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가? 돈을 버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내적인 변화다.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부자의 첫 번째 감정은 감사다.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것에 집중한다. 부족한 것만 본다. 그리고 불평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자들은 있는 것에 집중한다. 가진 것을 본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해석.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풍요의 주파수다. 감사할 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더 많이 준다. 불평할 때는 그 반대다.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우주는 더 많은 부족함을 준다.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용적인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더 잘 본다. 왜?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시야를 넓히기 때문이다. 창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본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시야를 좁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이를 증명했다. 행복한 상태의 뇌는 더 많은 연결을 만든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의 뇌는 생존 모드로 들어간다. 오직 위험만 찾는다.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 감사는 뇌를 행복 모드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할 것 5가지를 찾아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붕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을 30일 동안 해보라.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할 것이다. 부자의 두 번째 감정은 확신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의심한다. 이게 될까? 정말 가능할까? 나 같은 사람이? 부자들은 확신한다. 이것은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길이 있을 것이다. 확신은 맹신이 아니다. 확신은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다.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한다. 더 멀리 본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선택만 한다. 작은 목표만 세운다. 가까운 것만 본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에 맞는 결과를 얻는다. 확신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첫째, 작은 성공을 쌓아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라. 그 성취감이 더 큰 확신을 만든다. 둘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라.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라. 셋째, 당신의 과거 성공을 기억하라.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들을 떠올려라.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 부자의 세 번째 감정은 기대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걱정한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 미래를 어둡게 본다. 부자들은 기대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래를 밝게 본다. 기대감은 자기 실현 예언이 된다. 좋은 일을 기대하면 실제로 좋은 일을 찾게 된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걱정은 그 반대다. 나쁜 일을 예상하면
정말로 나쁜 일만 보게 된다. 위험만 찾게 된다.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보라.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기대감을 유지해보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기대감이 끌어당긴 것들이다. 부자의 네 번째 감정은 관대함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틀렸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흘려보내야 한다. 관대함은 풍요의 가장 강력한 신호다. 당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주에 선언하는 것이다. 쪼들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꽉 쥔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그리고 더 많은 부족함을 경험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준다. 돈도, 시간도, 지식도, 그리고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을 증명하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주어보라. 커피 한 잔이라도 좋다. 진심 어린 칭찬이라도 좋다. 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라. 그 후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관대함은 순환을 만든다. 에너지의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에너지가 흘러야 성장할 수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은 막다. 당신의 돈도 마찬가지다. 흘려보내야 더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은 진정한 관대함이 아니다. 그것은 투자다. 진정한 관대함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관대함은 우주가 반드시 보상한다. 반드시. 부자의 다섯 번째 감정은 기쁨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고통받는다. 그들에게 일은 고역이다. 돈벌이는 괴로움이다. 부자들은 돈을 벌면서 즐긴다. 그들에게 일은 놀이다. 돈벌이는 게임이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고통스러운 에너지로는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기쁨의 에너지만이 더 많은 기쁨을 가져온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아라. 작은 성취라도 축하하라. 진전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라. 일을 놀이로 바꿔라. 도전을 게임으로 받아들여라. 실패를 배움으로 즐겨라. 이런 상태에서 일할 때 당신의 창의성이 폭발한다. 에너지가 무한해진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부자의 마지막 감정은 평화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다. 돈 걱정에 시달린다. 미래를 두려워한다. 부자들은 평화롭다. 현재에 집중한다. 과정을 신뢰한다. 평화는 가장 높은 주파수 중 하나다. 평화로운 마음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온다. 최선의 결정이 내려진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두려움이 판단을 흐린다. 조급함이 실수를 만든다. 평화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라. 감정이 일어나면 관찰만 하라. 판단하지 말고 저항하지 마라. 이런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바꿀 것이다. 이 모든 감정들을 동시에 가질 필요는 없다. 하나씩 연습하라. 하나씩 마스터하라. 감사부터 시작하라. 매일 아침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라. 그 다음에 확신을 기르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라. 그 다음에 기대감을 키우라. 매일 좋은 일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관대함을 연습하라. 작은 것부터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 기쁨을 찾아라. 하는 일에서 재미를 발견하라. 마지막으로 평화를 기르라. 명상을 시작하라. 이 과정이 단순해 보이는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비밀이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기 전에 내부의 상태를 바꿔라. 그러면 외부는 저절로 따라온다. 번호사, 정신 주파수 재프로그래밍. 당신의 마음은 지금까지 잘못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지만 다행히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꾸듯이 당신의 정신 프로그램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고 오래된 코드를 삭제하고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첫 번째 도구는 확언이다. 확언은 단순한 긍정적 문장이 아니다. 확언은 무의식에 새로운 신념을 심는 강력한 기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언을 잘못 사용한다. 나는 부자다라고 100번 말하면서 동시에 거짓말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역효과다. 올바른 확언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현재형이어야 한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부자다. 미래형은 영원히 미래에 머물게 만든다.
둘째, 감정이 담겨야 한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면서 말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이어야 한다. 나는 성공한다가 아니라 나는 매월 1,000만 원을 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무의식이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는다. 가장 강력한 확언의 시간은 잠들기 직전과 일어나자마자다. 이때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가 되어 무의식이 가장 열려 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0분간 확언을 반복하라. 단순히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하라. 그 감정을 느끼면서 말하라. 나는 매월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그 돈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 나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확언을 만들어라. 두 번째 도구는 시각화다.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생생하게 상상한 것은 실제 경험한 것과 같은 신경 패턴을 만든다. 올림픽 선수들이 왜 정신적 훈련을 하는지 아는가? 머릿속으로 완벽한 연기를 수백 번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 경기에서 몸이 저절로 그대로 움직인다. 같은 원리로 당신도 성공을 시각화할 수 있다. 원하는 삶을 상상 속에서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효과적인 시각화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편안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아라. 깊게 호흡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라. 이제 1년 후의 당신을 상상하라. 목표를 달성한 당신의 모습을.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라. 그 집의 냄새는 어떤가? 그 침대의 촉감은? 그 차 안의 소리는?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하라. 마치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각화를 매일 15분씩 하라.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면 점점 쉬워진다. 그리고 점점 생생해진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상상이 현실보다 더 실감난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세 번째 도구는 환경 조성이다. 당신의 물리적 환경은 정신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저분한 방에서는 지저분한 생각이 나온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정리된 생각이 나온다. 당신의 방을 보라. 책상을 보라. 지갑을 보라. 이것들이 성공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가난을 상징하는가? 작은 것부터 바꿔라. 지갑을 새 것으로 바꿔라. 책상을 정리하라. 방을 깨끗하게 치워라. 그리고 성공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주변에 배치하라. 목표 달성을 상기시키는 사진들을, 영감을 주는 책들을. 이것들이 매일 당신의 무의식에 성공의 메시지를 보낸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꿈꾸는 삶의 일부를 미리 경험해보라. 비싸지 않아도 된다. 호텔 로비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된다. 고급 매장에 가서 구경만 해도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보라. 이런 경험들이 당신의 기준을 높인다. 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나게 만든다. 네 번째 도구는 습관의 재설계다. 당신의 현재 습관들이 현재 결과를 만들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하라. 그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그리고 하나씩 따라 해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닝 루틴이다. 하루의 첫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의 질을 결정한다. 성공하는 모닝 루틴의 예시를 들어주겠다. 6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신다. 그리고 10분간 명상한다. 10분간 확언을 한다. 15분간 시각화를 한다. 30분간 운동한다. 30분간 독서한다. 이 모든 것을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이 2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나씩 추가하라. 명상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라.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 다섯 번째 도구는 언어의 재프로그래밍이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단어를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 없어,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도 있다. 가능해, 방법이 있어, 기회야, 도전해볼게. 의식적으로 언어를 바꿔라. 돈이 없어, 대신 돈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말하라. 너무 비싸,
대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말하라. 안 될 거야. 대신 해볼만 해라고 말하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여섯 번째 도구는 감정 상태의 관리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한다. 좋은 기분일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쁜 기분일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좋은 기분을 만들어야 한다. 음악을 이용하라.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라. 우울할 때마다 들어라. 몸의 자세를 바꿔라.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들어라. 자신감 있는 자세가 자신감 있는 감정을 만든다.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음이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시킨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도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일곱 번째 도구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이다. 변화를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당신의 진전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매일 일기를 써라. 오늘 어떤 확언을 했는지, 어떤 시각화를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라. 그리고 일주일마다 리뷰하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기회가 왔는지, 어떤 우연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라.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변화의 과정을 믿어라. 즉시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이 꾸준히 정신 주파수를 관리하라. 어느 날 갑자기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 올 것이다. 놀라운 우연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가 끌어당긴 결과라는 것을. 재프로그래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번영의 정체성.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목표다. 언젠가 달성해야 할 미래의 상태다. 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은 정체성이다. 지금 이 순간의 존재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거꾸로 된 사고다. 진실은 이것이다. 부자로 살기 시작하면 돈이 따라온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비싼 것을 사는 것이 아니다. 부자의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다. 부자의 습관을 갖는 것이다. 부자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젠가 부자가 되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한다. 부자들은 나는 부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한다. 시제를 보라. 미래형과 현재형.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번영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는 특별한 것이다. 운이 좋아야 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기회가 와야 하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태양이 동쪽에서 뜨듯이 당연한 것이다.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를 특별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다. 부를 추구하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성공을 방해한다. 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에 대해 편안하다. 부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공한다. 당신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둘째, 가치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받으려고만 한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부자들은 주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번영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엄청난 가치를 제공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오늘, 이번 달, 올해만 본다. 당장의 손실을 두려워하고 당장의 이익에만 집중한다.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5년,
10년, 평생을 본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 시간 관점의 차이가 결정적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투자를 한다. 교육을 받는다. 관계를 쌓는다. 시스템을 만든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결정을 내린다. 소비를 한다. 오락의 시간을 쓴다. 관계를 이용한다. 임시 방편만 찾는다. 당신의 모든 결정을 10년 후에 당신이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결정하라. 넷째, 학습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를 멈춘다.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어 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평생 배운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가 계속 등장한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 월급의 10%를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다. 당신의 능력에 투자하는 것, 당신의 지식에 투자하는 것. 주식은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은 폭락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뇌에 투자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다섯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는 일만 한다.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든다.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시스템을. 사업을 만들어라. 투자를 하라. 부동산을 사라. 저작권을 만들어라.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일하는 자산들을.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여섯째,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어려움이 오면 피한다. 실패하면 좌절한다. 부자들은 문제를 찾아간다. 어려움을 기회로 본다.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인다. 왜? 모든 문제 뒤에는 기회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다르게 바라보라.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일곱째,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것에 집중한다. 부족한 것만 본다. 불평과 원망을 한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집중한다. 가진 것을 본다. 감사와 축복을 센다. 감사는 풍요의 자석이다.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이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산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부를 쌓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위해 쌓는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쌓는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당신의 동기가 바뀐다. 목적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우주가 당신을 지원한다. 당신이 쌓은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부를 쌓아라. 번영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매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매일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부터 부자로 살기 시작하라. 아직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아직 꿈이 현실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자의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라. 부자의 습관으로 행동하라. 부자의 가치관으로 결정하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당신은 이미 부자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2개의 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익숙한 길이다.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어제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어제와 같은 결과를 얻는 길이다. 결핍의 주파수에 고정된 채로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같은 변명을 만들고, 같은 한계 안에 갇혀 사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변화의 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정신 주파수를 풍요의 진동으로 바꾸는 길이다. 감사와 확신과 기대감으로 매일을 시작하고 자신을 번영하는 존재로 재정의하는 길이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변화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결정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가?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하다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중력이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듯이 당신의 정신 주파수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예외는 없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당신이 결핍을 방송하면 결핍이 온다. 당신이 풍요를 방송하면 풍요가 온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물리 법칙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수영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듯이 정신 주파수의 원리를 아는 것과 매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다. 행동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다. 실천이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또 다른 하루의 걱정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기대로 하루를 열 것인가?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무엇을 상상할 것인가? 내일의 불안을 미리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꿈꾸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볼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순간적인 결정들이 당신의 정신 주파수를 조율한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다.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과거의 죄수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존재다. 우주와 협력하여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공동 창조자다. 하지만 이 힘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마치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매일 훈련해야 강해진다. 당신의 정신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율해야 한다. 매 순간 의식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 새로운 습관은 항상 어렵다. 하지만 몸이 새로운 운동에 적응하듯이 마음도 새로운 주파수에 적응한다. 21일이면 충분하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확언을 실천하고 풍요를 시각화하라. 21일 동안 결핍의 언어를 버리고 풍요의 언어를 사용하라. 21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같은 몸, 같은 얼굴이지만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방출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놀라운 우연들이, 꿈꿔왔던 변화들이. 하지만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부터다. 언젠가가 아니다. 나중에가 아니다. 지금부터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시작된다. 내일부터가 아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